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회사의 가치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개념으로 EVA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EVA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economic V가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경제적 부가가치.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투자한 돈이 투자금이 얼마만큼의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투자금이 리턴되는 이익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1890년인가 어떤 이제 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EVA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머신을 투자한다. 커피숍에서 커피 머신을 투자하면 이 투자금이 얼마만큼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근데 여기서는 은행 이자나 제 비용 같은 걸 빼는 거예요. 이자 같은 걸 빼고 이익이 얼마나 리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은 기업의 가치가 투자금에 대해서 더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느냐 요거를 판단한 거예요. EVA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세후 영업이익, 세금을 뺀 후에 영업 순이익, 여기서 뭘 빼냐 하면 평균 투입자본, 평균 투입된 자본, 투자금이죠.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요거는 뭐 그냥 알고만 계세요. 가중평균된 자본 비용. 요걸 곱한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만큼 많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한 돈을 빼고 남은 이제 그쵸? 그거를 이제 EVA라고 하죠. 이걸 다시 쓰면 평균 투입자본, 투입된 자본에서 곱하기 수익률, 투입자본에 대한 수익률 빼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가중평균된 자본비용, 평균값을 냈단 얘기죠. 자본비용.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개념만 알면 돼요. EVA는 뭐에 비례해요? 투입된 자본에 비례하는데 여기서 수익률에 비례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여긴 빼기가 되니까 그쵸? 수익률에서 그거 빼는 거. 근데 우리가 보면은 IMF 때 보면은 IMF 전에는 이 EVA가 상장 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플러스였는데 IMF 직전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변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도산하는 기업인 경우 5년 전부터, 도산하기 5년 전부터 이 EVA가 마이너스로 변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IMF 때는 상장 기업의 70% 이상이 이게 마이너스로 변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EVA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이 잘 보시면 IMF 때 전후로 해가지고 주식을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이후로 퍼라든지 이런 개념이 PBR 이런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그 전까지는 IMF 전에는 우리가 기관들이 이런 걸 사용을 안 했단 말이지.
왜냐면 이 IMF 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도입이 됐을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 지표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럼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왜 우리나라만 안 올라가고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되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주포는 누구다?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에요. 지금 현재는 IMF 이후로. 근데 외국인은 실적을 가지고 투자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쭉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할인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할인율은 뭐 상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음 할인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어음 할인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음 할인할 때 보면 1,000,000원을 내면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1,000,000원을 가지고 1,100만원어치 어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 할인된 거죠. 할인율이. 요런 어음 할인의 개념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어음 할인 개념을 가진 할인율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수익률은 뭐 어떻게 돼요? 무위험 이자율. 이건 그냥 은행이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은행이자. 이거 플러스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이자율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베타 계수. 그쵸? 지수에 비해서 얼마나 얘가 지수보다 더 종목이 이렇게 가면 베타 계수가 1보다 크겠고 더 떨어지면 0.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로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배당금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가는 배당금이 높을수록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나누기 자기자본 비용. 요거는 위험에 따른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그랬죠. 위험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위험이 거의 없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다가 성장률을 빼준다. 분모에서 마이너스니까 성장률하고 주가는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 성장률은 바로 유보율 곱하기 ROE. ROE가 뭐예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익률. 요렇게 된다. 그렇죠? 이익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익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주가는 단기가 아니라 주당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비용 똑같이. 이것도 역시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죠. 결국 주가는 주당 순이익에 비례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잉여 현금 흐름. 지난주에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가는 FCF가 있고 FCFE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에서 다시 자기 자본 비율이 아니라 비용 빼기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기업의 가치가 뭐예요? 그 주가를 구하는 거죠. 적정 주가.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인율, 배당금, 이익, 잉여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오늘 배운 EVA까지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아니구나. 내일부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EV 에비타, 그 다음에 PSR 요런 걸 가지고 실제로 투자 지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하고 요게 이제 실제 기업 가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